자, 애플이 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즉 D램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공급자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데 그렇다면 애플이 자사 제품에 허접한 반도체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 워런 버핏이죠. 자,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버커스 해서웨이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버커스 해서웨이가 요즘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것이고, 덧붙여 매달 대표 사항과 함께하는 적금식 ETF 지난 6월 말 기준 무려 4년 5개월 53개월인데 53개월 차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 계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버커셔 해서웨이가요, 지난 14년 동안 S&P 500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수준으로 결론적으로 저비용, 절세형 인덱스 펀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죠. 위기 때 싸게 사는 전략,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왜 그러냐? IT를 비롯한 AI 산업혁명으로 투자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 코스피가 지난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이 사이드카, 즉 매도 호가를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이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7번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6번이었는데 그때가 최대였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2026년 한 해가 아니라 상반기, 즉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단순히 연간으로 추정하면 54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국 코스피가 널뛰기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AI 산업혁명, 또 그 가운데 반도체 편중 이런 등등이 작용하고 있죠. 한마디로 널뛰기 장세, 변동성이 엄청 커졌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애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장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D램을 사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애플이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가격을 최근에 올렸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확 줄어들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소위 칩플레이션의 후폭풍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추격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식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1년,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기대 이익을 고려하면 지금도 여전히 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투자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거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억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결국 AI 산업의 투자 수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즉, AI 업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삼전닉스의 매출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주가도 큰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물론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왜냐하면 조정 없는 성장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정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있으면 그때가 언제일까를 고민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그 같은 조정이 언제 올 것인지를 타이밍 예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예컨대 최근 삼전 닉서에 투자하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렇게 오르다가 크게 떨어지겠지 하다가 못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삼전 닉슨은 여러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르죠. 자, 그것은 삼전 닉스와 같은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설령 조정이 언제 올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더라도 자,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겠죠. 그런데 언제 사야 될 것이냐,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설령 두 가지 모두를 맞췄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돈을 투자하느냐, 즉 행동에 옮기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두 가지 모두를 맞췄어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투자 시장을 보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보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오르더라. 그래서 주식은 우상향하더라. 자, 사람들의 탐욕이 지배하는 투자 시장은 반드시 폭락, 조정은 있지만 그러면서 오르더라. 결국 기다리면 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투자는 종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여윳돈, 즉 만약의 경우에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드리는 것도 그 두 가지거든요. 자, 고객분들과 상담할 때마다 호구 조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정적인 형편을 파악하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목돈이면 전체 투자금을 배당 안정형이나 중립 분산 또는 성장 분산형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고, 월 적금식이라면 성장 분산형으로 매달 나누어서 투자하는 등 고객이 기대하는 수익과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연복리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요,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무려 4년 5개월, 개월 수로는 53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하는 수익률은 대표 사원인 제 개인 계좌입니다. 자,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미국을 베이스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대표지수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매달 적금처럼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마련용도 있고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자산 증식형이 있는데 저는 연금 마련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관리, 즉 수탁 관리는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운용을 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계좌를 공개함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53개월 차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연복리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PC에서 조회한 건데 제 계좌입니다. 적금식 ETF 저는 연금형이고, 자, 계좌 수익금이 53개월 동안 수익금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2,711만 원 정도 찍혀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지난 6월 말 기준 제 계좌를 캡처해 놓은 겁니다. PC에서는 계좌 수익금이 먼저 보이는데 모바일 화면에서는 총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자, 총 평가 금액은 8,011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난 5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는 투자했으니까 원금은 5,300만 원이겠죠. 자, 거기다가 조금 전에 PC 화면에서 보았던 계좌 수익금 2,711만 원 정도를 보태면 지금 보시고 있는 모바일 평가 금액 8,000만 11만 원 정도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 53개월 동안 원금은 5,300만 원이고 수익금은 2,7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적금 100만 원, 한 17% 연복리 수익률을 17% 정도로 일단 넣어보고 적금 기간, 투자
기간을 53개월로 딱 하니까 자, 만기 용금이 5,300만 원, 그 다음에 세전 이자가 2,629만 원 정도 나와서 두 가를 합하면 만기 수령액이 7,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지만 제 계좌의 총평가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8천만 원이 넘었죠. 자, 그러니까 넉넉하게 지금까지 53개월 동안 연복리 수익률은 17%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혁명적인 산업의 폭발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한국 코스피도 엄청나게 시장 변동성이 커졌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내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드리고 또한 매달 적금식 ETF 53개월자 수익률도 공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알토론 같은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